자, 이번 시간에 교재 66페이지부터 교재 가지고 지문 그리고 문제들 분석을 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재 66페이지 첫 번째 핵심 지문 박스 보겠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서 틀렸죠. 그래서 먼저 다 확인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오케이 하면 그때 갑자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 두 번째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좀 어려웠던 지문 답을 뽑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중개 계약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데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 세계는 위임 계약이라는 걸 맡겨둔 거예요. 그럼 맡아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 의무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30회 특이했던 지문이 답이 됐고요. 3번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만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3번 보셨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할 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된다. 오른편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오른편 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해서 여기는 이제 기본 던져주는 지문이죠. 뭐 답을 뽑거나 할 가능성은 낮고 특이하게 30회 때 선관 의무, 위임계약의 정의와 관련해서 지문이 구성이 됐고요. 두 번째 박스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그래서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6등 과공 여기에 소위 확인 설명은 자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과는 관련이 안 되고요. 우리가 확인 설명서에 자 양식 서명 및 날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 업무 정지 사유 좀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오른편인데 아직은 공부 안 하신 주제에서 이 정도. 대신 이제 공통적으로 과태료 500 이하 확인 설명하고 표시 광고가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교재 67페이지 확인 설명할 사항의 분류라고 해서 자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의 구분이라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첫 번째 박스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지받거나 물어서 설명한 사항을 뭐가 되고 세부 확인사항, 공적 장부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 이걸 뭐라고 한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요.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 포인트, 키워드는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해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죠. 그래서 입관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오른편 답이 됐었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래서 아까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기본 확인사항,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아니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세부 확인사항 설명드렸었고요. 2번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오른편. 자, 이건 좀 어렵고 특이한 문제죠. 다시는 안 나왔던 문제고요. 이 얘기예요. 자, 지금 등기자 권리 관계에 관해서 여기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떻다? 근저당권도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만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오늘 현재 얼마 빚을 지고 있는지 설명해봤자 의미가 없어. 오늘 설명했는데 또 몇 분 후에 추가적인
피담보 채무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당권에 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지문,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 이런 취지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자, 이 얘기죠. 별게 아닌데 세부 확인사항은 고지를 받거나 물어서 요구해서 확인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이다라고 했고,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이제 불응을 했다,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인 설명하고 또 확인 설명서에도 다 기록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답이 됐어요. 그래서 교재 68페이지 핵심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에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답을 뽑았었고요. 바로 옆에 기출문제 29회 때 문제도 이걸 가지고 답으로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 68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할 사항을 작성한다 해서 아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하고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때 교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갑은 작성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한다. 해서 확인 설명 자체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의 교부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어떻다 교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갑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등도 확인 설명한다. 이때 부가가세 제외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29회 때 자, 이 내용도 설명해야 되고 기재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은 4번. 5번 갑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 양수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건 이제 뭐와 연계되어 있다? 바로 세부 확인사항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세부 확인사항은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 상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대항력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한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일단은 5번 지문은 상당히 상인법을 알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주제. 어찌됐든 답을 뽑는 걸 눈치를 좀 채셔야 돼.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 자 29회 22번 문제 나오기 전에 옆에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25회 때 똑같은 주제. 그러니까 25회 때 나왔던 지문 형태를 29회 때 이렇게 사례형처럼 엮어서 바로 세부 확인사항 관련해서 응하지 않았을 때 바로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5회, 29회 때 답을 뽑았던 주제.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없어서 답이라도 외우시라고 그 욕심을 비우셔야 돼. 공부할 때 자꾸 많이 보려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먹게 돼 있다고.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잊어먹는 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러면 방법은 답이라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재 69페이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내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69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권리 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틀렸죠. 지금 이제 권리 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근데 소난성으로 대표됐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 이 얘기잖아. 소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세부 확인사항. 근데 두 개를 묶어서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두 번째,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를 해야 된다 해서 자, 비선호시설 빠지는 게 비주거용 건축물은 빠졌었죠. 3번,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사항은 확인 설명 의무가 없다. 구조는요, 여기서 포함되는 겁니다. 구조는 바로 자, 대상물건에 표시해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거고,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환경 조건이라고 해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다 세부 확인사항. 출제대 의도라고 하는 거 진동이라고 하는 거 제일 뒤에 숨어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 내용 중에 제일 뒤에 있는 게 진동이라고. 그래서 진동을 싹 집어넣어서 착각을 유도한 지문. 진동도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에서 확인 설명사항. 구체적으로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4번 질문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뽑았잖아요. 다 뽑는 기술을 보시라고. 앞에 기본 확인사항도 다 외웠을 때 마지막 단계가 뭐다?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세부 확인사항이다. 자, 출제하는 기술을 보시면은 루틴이 발견이 된다고. 진동, 소음 이런 것들도 바로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 미련스럽게 이걸 다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제가 미리 포인트를 다 잡아놨다고, 일 없이 잡아놨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복하면은 별게 없어요.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이고요. 정도. 자, 넘어가서 70페이지 가서 자, 문제 검토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 바로 나와 있네요. 자, 요즘에 이제 문제 유형 중에 이런 식이죠.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쭉 설명하고, 또 비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또는, 토진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는 게 하나의 출제 트렌드예요. 이 얘기는 각각의 확인 설명서 내용을 비교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해서, 지금 70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스톱!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실상 벽환.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문 좀 읽지 말고 문제에서 바로 답이 나와야 돼.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장 쉬운 문제 형태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세부 확인사항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거야. 진짜 3초, 2초 딱 문제 보는 순간 바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실상 벽환. 답은 몇 번? 보니까 4번인가요? 상태죠? 네, 이렇게 문제 쉽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입지 조건, 도, 접, 대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지문을 읽지 마시고 외운 걸 확인하는 거라고. 도, 접, 대 들어가야 되죠? 주차장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 돼서 도로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접근성 빠져 있고요. 대중교통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 나와야 되죠? 교육시설 나와야 되죠? 판매 및 의료시설 대신에 공원 들어가 있네요. 답은 1번. 좀 문제 난이도 올라가요. 전에는 좀 쉽게 구성하다가 이제 소설도 써가면서 어렵게 구성합니다. 근데 도접대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보셨고. 그 다음에 교재 71페이지. 자, 핵심 지문 보시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 기재해야 된다. 틀렸죠? 1조 소음 진동은 어디에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했던 사안이죠? 그죠? 지금 눈치를 채야 돼. 계속 1조 소음, 진동. 이걸 가지고 지문에 툭툭툭 던져놓게 된다고. 1조 소음 진동. 환경은 제일 뒤에 숨어있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자꾸 놓친다고.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환경 조건은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자, 72페이지 가면 관련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문제 유형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주거용 건축물을 가지고 23회 때, 27회 때, 자, 주거용 건축물만 가지고 23회 때, 27회 때 출제가 됐던 거고, 그럼 비주거용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보니까 29회 때, 25회 때 이렇게 25회, 29회 때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토지까지 미리 가서 회차를 좀 분석을 해보면 74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 26회 때, 27회 때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30회도 안 나왔어요. 자, 확인 설명 내용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번갈아 가면서 주거용 건축물 냈다가 비주거용 물어봤다가 토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가면서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지금 72페이지 29회 때 문제 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번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세부 확인상. 틀렸죠? 자,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어디에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부 확인상이지 비주거용에서는 세부 확인상이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 내진 설계 여부는 기본 확인상 해서 아까 우리가 기본 확인상에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내진 설계. 지진 나고 나서부터 이 지문이 구성이 되고요. 해서 디귿번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은 세부 확인상이다. 옳고요. 예율번 자, 환경조건 세부 확인상 틀렸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은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번과 리을번 이 두 개 문제 출제 포인트,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야.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은 소화전 비상벨 대신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소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만 적용되는 개념. 그리고 1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얘는 매년 도배하다시피 출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나왔던 문제를 계속 분석하면 낸 것도 내고 낸 것도 내고 낸 것도 내고 낸 것도 내고 그 맨날 같은 걸 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에 낸 걸 또 내고 하다 보면 지루해.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삽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뭔가 새로운 문제가 뭐가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증 대충 따서 그냥 점수 대충 봐서 증 대충 따는 거지. 쫄게 겁이 나게 되면 삽질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험에 이상한 문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예상을 해서 맞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리을 두 개가 틀렸고요.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작성 시 세부 확인상이 아닌 것은. 세부 확인상은 뭐가 되죠?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실상벽환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실제 권리관계는 뭐 따져 물으실 게 없고 벽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서 소난승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벽면, 그 다음에 환경 정보는 빠졌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벽면 나와 있죠. 소난승의 승강기 나와 있죠. 비상벨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스, 답은 3번. 이것은 앞에서 입지 조건과 비교를 하는 문제야.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앞에서 입지 조건 이렇게 갔었잖아요. 도접대에다가 주차장 이런 것까지. 비주거용 건축물은 도접대와 주차장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뭐라고요? 바로 입지 조건 기본 확인상에 해당이 된다. 외우셔야 된다고. 외워야 문제를 푸는 거지. 지금 저는 분석을 해드릴 뿐이고 외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자체가 미리 이 문제 분석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입지 조건 얘기하고 뭐를 자꾸 비교를 하더라. 바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자꾸 비교해서 출제를 하니까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그 정도 보셨고, 그 밑에 토지의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72페이지 첫 번째 박스, 토지에 관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등기된 임차권 같으면 어디다가 권리관계란에다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될 테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같으면 어떻다? 바로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넘어가서 교재 74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의 서식. 자, 1번요. 토지 매매 경우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쉽게 가야 돼. 실상 벽환. 먼저 체크해 봐야 되죠.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 그럼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실상 벽환, 세부 확인상을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지.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 될 테고, 거래 예정 금액도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세율도 기본 확인사항, 비선호세율도 당연히 기본 확인사항,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건 이렇게 나오면은 실상 벽판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된다고. 읽어보지 마시라고. 읽어보면 거의 작살나요. 보면 알았던 것까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의 문제지. 무슨 이해 문제입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은 무슨 뭐 창의적인 일도 아니고 무슨 뭐 난이도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양 더럽게 많을 뿐 단순 암기사항.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혼자 외우시는 겁니다. 2번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라고 이제 한정하죠.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빠진다고 그랬었죠? 토지에는 포함이 된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 또 이거 또 나오잖아. 환경조건은 어디서?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대상물에서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얘는 빼앗아야 되죠. 그 다음에 관리주체. 아까 토지는 관리를 한다, 안 한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 문제 진짜 잘 만드는 거야. 자, 토지는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빠져야겠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리 규제. 이게 지역, 지구, 구역, 도시공개시설 등은 당연히 어디에? 바로 토지에서 포함이 되죠. 접근성 등 포인트는 뭐야? 입지 조건. 나와 있죠? 입관비 해서 도, 접, 대, 세 개 있었죠?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토지에서 확인설. 그래서 빠지는 걸 보니까 환경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들어가는 거고, 관리 주체는 자,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에서만 들어갔고, 관리 따로의 토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토지 따로의 토지는 어떻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빠져야 되죠. 그래서 세 개가 자,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바로 토진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식.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제 한 번 한 번도 있고 두 번 한 번도 있는데, 자, 보게 되면은 자, 다시 갑시다. 기본 확인사항부터 대상 물건의 표시 특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리, 자,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권리 관계, 공법적 규제,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게 공법상 이용 규제해서 이 세 가지 앞에서 논의할 때 지금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대상 물건의 표시라는 것은 대장을 통해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입관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여기서는 달라지는 게 있었죠. 입지 조건 관련해서 자, 토지선 도접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비주거용은 거기다 도접대에다 뭐가 추가가 된다? 주차장이 추가가 되게 된다. 주거용 건축물은 도접대 그리고 주차장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등을 어떻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그 다음에 비선호설이 있는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에서 빠지게 되겠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비선호설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거래 예정금액, 개별 공시가 등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 이렇게 해서 기본 확인사항. 그 다음에 항상 문제 바라볼 때 세부 확인사항 줄줄 나와야 돼. 실상 벽판이라고 하는 거,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이 중에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 조건, 비주거용이나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어떻다? 일조 소음 진동 등은 확인 설명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벽면 도배 등 관련해서 비주거용은 도배는 빠지고 토지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의 시설물 상태에서 자, 소난성이 중심이 되더라 해서 자,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부, 아파트 재배라고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수도가스, 승강기 큰 문제 없겠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는 소낭성 해서 소화전 비상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할 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있어서는 그렇지,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내부 시설물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자, 요렇게 이슈.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 그래서 그냥 외우면 이건 진짜 심플하게 뽑아져요. 거의 지금 우리 문제 중에서 한 90% 이상이 딱딱딱 다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외우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드렸고,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74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맞죠?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두 번째,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조례입니다. 토지용격 확인서가 아니에요.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토지용격 확인서지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뭐를 조례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2번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토지용격 확인서라고 했으니까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사항으로서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적도록 한다라고 해서, 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 돼야 됩니다. 틀렸고요. 답은 안 됐어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 종료 세율은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이다. 소위 구체적으로 기본 확인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지방세법을 보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로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예시하고 있고 세율도 나와 있습니다. 6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료 세율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모든 샤우식의 공통적 기재사항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다. 뒤쪽이 틀렸죠? 나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임대차의 경우 다 기재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하여튼 답을 안 뽑아요. 얘를 전에 한참 나왔다가 요즘엔 거의 사이드 지문 구성을 하고 있고요. 75페이지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적는다. 이 얘기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에 이어서 중개보수라고 하는 것을 적게 됩니다.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포인트 부가가치세 제외. 그래서 2번 지문 끄트머리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다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면 이런 표현 나와요.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건 몰라도 돼. 자, 무조건 부가가치세 다 제외해야 유일하게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게 총부라고 해서 총실제 거래 가격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자, 서명 및 날인. 자, 결론 미리 가셔야 돼. 서명 및 날인. 소공도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제 논의의 쟁점, 소공도 어떻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 두 가지만 어떻다? 서명 및 날인. 이렇게 가게 됩니다. 1번 지문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끄트머리 가서 봤습니다. 포인트가 뒤쪽에 있다고. 1번 오른편. 2번 끄트머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고. 읽어서는 의미가 없고 항상 문제를 그 개공끼리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 별로 쟁점이 안 되고 항상 소공이 중개를 한 경우를 문제를 삼는다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틀렸죠? 서명 및 날인이죠? 아니요. 서명 날인 파트는 무조건 뒤쪽에 소공을 주로 걸고 넘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질문. 공동중개한 기업 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해서 요거 틀렸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문이 그동안 나왔던 게 다 모였어. 소공, 도, 어떻다? 함께 서명 및 날인. 이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두 번 답을 뽑았어요. 8년 동안.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공동 중개를 했다라고는 당연히 어떻다?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양쪽에 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중개를 했다. 그러면 모든 개공과 모든 소공이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 서명 날인 내용을 볼 때 그냥 외울 게 뭐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 요것만 눈길을 줘. 이걸 읽으면 안 된다고. 읽으면 안 돼. 뭐 하려고 읽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100% 문제를 이것만 갖고 구성을 하고 있다고. 이런 데서 힘 빼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빠진 함정이 뭐 좀 알 것 같으면 또박또박 읽어요. 그럼 뒤지는 거야. 간단한 걸 뭐하러 파냐고. 간단해가지고 그렇게 가야지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관련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75페이지 좀 어려운 문제 나와 있다. 27회 32번 문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중개사법이 아니라 공간정보법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손도 못 대요. 자, 기억번,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틀렸어. 자, 이건 공간정보법 얘기예요. 공간정보법을 가서 보게 되면은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면적과 이동 사유. 그 다음에 도면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게 뭐가 있었죠? 재축, 색치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 재축, 색치경, 제목, 자, 그 다음에 축처, 그 다음에 세 번째 색인도, 그 다음에 치치치, 경계 이런 것은 뭘 통해서 바로 도면을 통해서 확인 설명. 그러니까 뒤에 경계가 틀린 거야.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에서 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 니은번 분묘기준권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너무 어렵지? 이거 민법 얘기야. 우리가 분묘기준권이 타인의 토지에다가 20년간 평공연하게 산소를 설치해서 계속 제사를 지내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권리, 그 토지를 지배할 권리를 분묘기준권. 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분묘기준권은 그 권리의 공시수단이 뭐가 된다? 분묘 그 자체가 공시수단이 된다. 그래서 봉분이 없는 가묘라든가 시신이 없는 가묘라든가 또는 자, 또 뭐가 있었지? 암장, 자, 평장 이런 것들은 분묘기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묘기준권, 점유권 이런 것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러니까 분묘기준권은 실제 권리관계란에서 다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디귿번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 자, 확인 설명은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and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다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 전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뭔 소리냐면은 지적 공부가 됐든 즉 도면이 됐든 대장이 됐든 근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실제 토지 경계가 여기입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자, 디귿번 틀리게 구성됐고요. 1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죠? 실제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실제 사실관계는 대장을 중심으로, 권리관계는 뭐를 중심으로? 바로 등기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 요건 이제 문제가 사실은 거기에 기억번은 공간정보법 문제가 되겠고요. 니은번은 거의 사실은 등기법이 될 수도 있고 민법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은 바로 이 공인중개사법 문제인데 실제 사실관계는 뭐를 대장을 중심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76페이지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다 확인 설명을 한 다음에 확인 설명서의 작성,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그리고 다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고, 이 교부는 누가 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를 한다. 작성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교부하고 나서 보존료는 얼마? 3년 동안 지켜야 된다.
된다. 그래서 이거 지키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하고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아까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사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행정처분 중에서 오늘은 업무 정지 사유를 몇 개를 체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였나요? 아니구나. 118페이지가 되겠다. 그래서 업무 정지 사유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행정처분 이렇게 나눠서 가셔야 돼요. 제가 전에 가르치다 보니까 한 번에 하니까 머리가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3인전 확확 거거통 3개월짜리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 계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확확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료는 얼마? 3년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거래 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또 하나 보존하지 않고 혹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게 통해서 아까 거래정보망에 중개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허위매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6개월짜리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등 가공이구나. 6등 가공 등 이렇게 가는데 등록 결격 사유자를 고용인으로 두었을 때, 물론 2개월에 해소할 때 그러하지 아니라 예외 있고요.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다시 과태료 처분, 이게 이렇게 따야 돼. 나중에 등록 취소 사유와 비교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 공개라고 되어 있죠. 3인전 확확 거고통 6등 과공.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요 이 거래 기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는 누가 한다? 개공만이 교부를 한다. 교부는 누구만이 한다? 개공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함이 원칙. 물론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다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가지고요. 교재 76페이지 핵심 지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옳게 구성을 했고요. 2번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동안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거래계약서는 5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보존. 3번 질문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 5년. 틀렸네요.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4번 질문 또 뒤에 5년 보존. 틀렸습니다. 보존 갖고 많이 장난치고 있네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또 보존 5년 나와 있죠? 여기서는 주로 답이 보존 기간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고 있어요. 뒤를 보라고 보존 기간 5년, 3년 이상 붙이고 있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6번 지문도 지금 보니까 6번 지문 읽어봐야겠구나. 중개가 완성된 후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면은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아까 3인 전 확확 같은 걸 확확에 들어가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보존 연한을 지키지 않아도 다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사유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행정처분하고 각각의 다른 주제에서 행정처분을 던져주게 되면 이건 좀 유보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용 별게 없는데 던져는 맨날 주고요. 주로 보존 연한,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거, 요걸 주요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교재 76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주택매매 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석. 1번,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주택법, 이거 틀렸죠? 옛날 문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시군조례, 아까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등은 뭘 통해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상하는 시군조례 1번 틀렸고요. 2번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서를 지구 단위 계획은 이거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적는 거고 기본 확인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것 오른편. 4번 환경조건 세부 확인상. 주택이니까 뭐가 된다? 세부 확인상. 주택이니까 주거용 건축물 어떻다? 세부 확인상. 환경조건 1조 소음 진동이 있었죠. 5번 주택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적는데 답은 1번 가지고 좀 오래전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지역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지구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그 건필 용적률을 상하는 뭘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답은 1번. 2번 문제예요. 26회 때 나왔던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 오른편. 디귿번 3번 건폐 용적률 상하는 시군 조례 오른편. 이걸 아까 주택을 갖고 하면서 주택법에서 틀리게 한번 냈던 적이 있었고요. 4번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이게 틀렸다. 지금 확인 설명서는 거래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요? 거래 예정 금액. 나중에 비교해 드릴 텐데 실제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 신고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서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었고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라고 그랬었죠? 실제 거래 가격을 몰라도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출제 이슈로 삼아냈고요. 5번 공동중개 시 참여한 기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서명 및 나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소공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조금 특이했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중개보수에는 산출력도 다 표시를 하는데 최소한 뭐는 빠진다. 여기에서 지금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만 부가가치세 포함이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아예 포인트를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 앞에 실제 거래 가격도 거래 가격이지만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중개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 출제 포인트를 외워야 된다고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별도 부가. 이게 이슈.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틀린 것은 1번. 기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상은 개공이 확인하는 사항. 이게 대응해서 세부 확인상은 고지 또는 바로 요구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등은 기본 확인사항. 아까 간간히 나오죠.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부분 내진 설계만 거의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해서 오른편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요. 4번 평면 도배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오른편. 답은 5번이 되나요? 아파트를 지은 주택에 있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보 이것은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서 답을 뽑아서 그래서 이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해보가 법에 들어오고 나온 지 한 두 번, 지금 한 4년 됐는데 2번 정도 출제가 됐던. 아까 이제 어디에서 비주거용 건축물 할 때 세부 확인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가 세팅이 되게 되면요.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거래 계약서에 관한 주제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복습할 때 한번 써먹기 위해서 거래약서는 되게 간단해. 1년에 한 문제 나오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공부하신 확인 설명서 내용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